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외 규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키움 부동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 뉴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광명은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광명 뉴타운 중에서 세 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아직 얻지 못했는데요. 이 세 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법조문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금지가 됐는지, 그리고 그 예외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광명 뉴타운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2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이 양수에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조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서울 전 지역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천, 성남, 분당, 또 수정, 하남, 경기도 중에서 광명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대전, 동, 중, 서, 유성구가 있고요. 대구, 수성구, 세종, 그리고 행복도시 예정지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창원 의창구가 인천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됐죠. 법조문을 토대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면서 재개발 사업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2018년 1월 24일 이후 최초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구역이 그 해당되는 구역인데요. 광명 뉴타운은 바로 9구역, 그리고 11구역, 그리고 12구역, 이 세 개 구역만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개 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세 개 구역의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가셔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개 구역은 전매가 완전히 금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항 1호에 보면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요.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직업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질병치료,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취약,
그리고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항 2호에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팔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전매가 가능한 거고요. 2항의 3호에 보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려는 경우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예외 규정에 2항 4호에 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바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의 조합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셨던 기간과 그리고 소유하셨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유기간은 바로 10년입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기준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 세대주가 거주하지 않아도 그 가족이 거주를 해도 그 거주기간을 같이 합한다는 얘기죠. 그 기간은 바로 5년입니다. 여기서 소유기간 10년 플러스 거주기간 5년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의 동시 모든 요건이 충족을 해야지만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은 어떤 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9구역, 그리고 11구역, 그리고 12구역. 바로 요 3개 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외 규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재건축과 관련된 소식은 제가 나중에 또 법조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려운 법조문이었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영상 가지고 곧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